혼자만 알기에 아까운 나의 불교. 이제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눠드립니다. 지금은 전법 시대.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법 전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법 전합시다. 저는 오계윤입니다. 요즘 MZ세대의 신조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 뒤에 무엇 며 들다 라는 표현을 써서요. 며 들다 라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저 오계윤에게 좀 스며든다, 빠진다 하면 윤며 들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좀 알아들으시겠나요? 자, 저는요 저희 프로그램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불며드는 프로그램. 불교에 서서히 빠져드는 프로그램. 자,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법 전합시다. 불교 전법 프로젝트 불며드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전법 기수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든든한 이생전 법사 스님이시죠. 감출 수 없는 은근한 카리스마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이시고요. 또 인도순례 지객소임을 맡으셨던 원명 스님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생엔 전법 오늘을 위해 또 귀한 걸음 해주신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1조 단원이시고요. 여법학의 순례 잘 마치셨습니다. 서울 전등사 회주이시고 또 전등설림 선원장이신 동명스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자랑스러운 2조 조장이셨습니다. 강진 백년사 주지이시며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이시죠. 설도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도 또다시 떠나보는 인도순례 랜선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고 계신 두 분 스님 인도순례 회양 후 이제 한 4개월 이상 지났거든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동명 스님부터. 뭣도 모르고 참여했다가 네. 가서 대중들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처음에는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네. 근데 날이 갈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욱더 힘도 나고 네. 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 속에서 필요한 것을 별로 못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아유, 그러셨어요. 스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다녀오고 나서 오히려 좀 힘든 거나 그런 건강도 갈 때보담도 거기서 걸을 때가 더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 네네네. 너무나 기분도 좋고 아,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가 있어서 서울에서 사는데도 삶이 바뀌어졌어요. 아, 정말요? 예. 또 한국 불교가 이제 좀 꿈틀거리고 네.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루하루 지냅니다. 예. 주변에서는 스님이 참 큰 일을 해냈다고 네. 칭찬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나이 먹은 스님이 아니라 새롭게 젊은 스님으로 거듭나는구나. 와. 그래서 무척 기쁘고 네네네. 법당을 한 번이라도 더 들어가게 되고 신도들을 더 힘있게 네. 대하게 돼서 그런 점이 조금씩 내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바꿔지는 모습을 느끼게 돼요. 맞습니다. 스님 정말 어른으로서 많은 귀감이 되어주시고 또 이렇게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우리 설도 스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해조 스님 말씀대로 열심히 부처님법 전하고 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아보지 못했던 점들이 이제 새록새록 떠올려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내실 있게 이 수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으로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설도 스님 주변에서는 아주 뜨거운 반응이었죠? 뜨거운 반응이라보다 주위에서 다 젊은 스님들이라든지 우리 불자님들이 다
다녀오고 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스님 부럽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스님 정말 언제 부럽습니다. 같이 한번 갈까요? 예. 그런 말씀을 듣는데 저는 하루하루 이 순례를 이어가겠다, 네.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조금은 제 스스로 너무 아쉽고 조금 부끄러운데 주위에서는 그래도 어떤 마음이든 그렇게 잘 회양을 하고 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참 부럽다. 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부럽고 환영합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주변에서요, 네. 원명스님 실제로 부럽다 하던 분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제가자뿐만 아니라, 그럼요. 예, 스님들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실 텐데, 당연히 그렇죠. 예, 조금 이렇게 잘 다듬어져서 네. 좀 인도 순례길을 좀 이렇게 잘 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이제 생각 같으면은 정말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원인데요. 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든 저희가 걸었던 길을 K로드라는 걸로 또는 한국 스님들이 걸었던 부다 로드라든지 이런 게 만들었으면 좋겠. 어쨌든 근데 보니까 인도에서는 관심 많이 갖고 있고. 아, 정말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내년 1월달에 보답의 어떤 아, 맞습니다. 순례를 예. 준비해서 뭐 의료진 또 뭐 태권도 시범단도 네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묵었던 숙소 학교를 다 찾아서 그래서 한 10일 일정으로 일단 저희들이 걸었던 길 처음부터 끝까지 네네. 찾을 예정이고요. 그때 아마 계기를 통해서 지금 이제 한국 불교 성지 중에 하루 정도는 걷는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요. 네네. 아마 그런 것들이 인도 국가라든지 또 지방 국가에서 지방자치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방자치 거기 걸었던 비하르주라는 유피주에서도 아마 관심을 갖고 저희 1월달 갈 때는 좀 더 구체화되지 않아요? 구체화된 어떤 그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도 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네 번째 시간으로 만납니다. 이번 생애 전법 부처님 법 전합시다. 이 시간은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장장 43일간 이루어졌던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모든 순간들 함께 되짚어 보면서 불법의 진리 마음속에 다시 되새기고요. 더불어 미래 천년의 영광을 다시 이을 수 있는 전법의 방향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또 응원 성원 보내주고 계신데요. 원명 스님 아직 예. 배가 고프죠? 더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 사랑해 주시고 또 그래야죠. 시청해 주셨으면 예.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난 시간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이죠. 인도인들에게는 어머니의 강이라 불립니다. 바로 겐지스 강을 건너 드디어 첫 수경지였던 람나가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텐트를 치고 강변에서 수경을 하게 됐는데요. 본격적인 행선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부처님의 삶과 또 자취를 간직한 인도와 네팔의 부처님 8대 성지를 도보순례로 이어간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그럼 오늘의 여정 순조롭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수경을 하고 본격적으로 행선에 나서게 되는 순례 4일차 모습 함께 만나볼까요? 네, 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 순례단의 행선이 시작됐습니다. 야광봉이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저희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원래는 새벽 3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조금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2시 40분 정도에 저희가 출발하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들이 굉장히 거칠게 달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라 정말 안전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런 예. 시간입니다. 화면에는 굉장히 장관이긴 하지만 우리 또 상월 부처님 예, 예. 함께 또 저 인도에서 조성된 저 부처님입니다. 예. 석불 대리석 부처님인데 묵언을 하면서 도보 수행을 이어가고 있는 순례단 모습입니다. 예. 스님, 저 때가 4일차인데요. 기억하세요? 네. 어떠셨는지요? 새벽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새벽에 걷는 그 느낌은 이로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더라도 네. 자신만이 걷는 그런 시간이니까 네. 대중과 함께 이렇게 걷는다라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네. 힘들지 않아요. 아, 정말요. 예. 참 왜냐하면- 신기하죠. 예, 이게 분명히 힘이 들 텐데 마음이 힘들지 않으니까 이게 대중의 힘이죠. 대중의 힘이다. 서도심 저 때가 대충 기온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새벽. 새벽에는 조금 쌀쌀했던 쌀쌀해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그때 당시 2월 이제 11일 정도, 네. 제가 2월 9일 10일에 이제 첫날 밤을 지내고 11일 아마 10일 정도 되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도가 어쨌든 겨울입니다. 거기도 건기고. 근데 저희처럼 뭐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영상 한 12도, 18도 요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굉장히 좀 쌀쌀한 추운 그런 날씨였습니다. 네, 첫 수경지에서 이제 새벽녘에 이제 드디어 행선을 시작한 우리 순례단 여러분들의 모습, 4일차 모습 보셨습니다. 첫 걸음이었어요. 정말 예, 강변에서. 그렇죠. 예, 그때 예, 그렇습니다. 기억이 좀 생생하실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네. 첫 이제 뭐 호텔에 자고 천막 텐트를 치고 잔 곳이 그래도 거기는 이제 강변에 부둣가 비슷한 이렇게 해서 아마 저희가 이제 40일 그 천막을 치고 걷는 수경지 중에 정말 베스트에 들어가는 그런 수경지였다. 너무 그래요. 깔끔하고 먼지도 안 예. 나고 어쨌든 좋았던 주위가 조용했습니다. 그때. 네네네. 그 다음날부터는 걷는 것도 그렇지만 잠자는 것이 도착하는 시기 한 8시, 9시 사이에 도착했고 네. 날씨가 이제 한 9시 넘어가면 25도, 30도 갑자기 확 치솟는 거죠. 예. 저녁에 잘 나갈 때는 그때가 또 건기 겨울 시즌이나 결혼 시즌이어서 하여간 밤새워 노래를 듣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스님 또 그것도 공부죠. 예. 예, 시끄러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예,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 어둠 속에서 방금 이렇게 걸어갔던 것을 회상하니까 네. 그 많은 대중들이 질서 있게 이렇게 걷는다라는 것은 뭔가 의미도 있겠지만은 네. 그 대중을 이끄는 제일로 앞에 서서 걸어가는 해주 스님의 모습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처음서부터 끝을 이렇게 마치더라까지 네네. 변함이 없어요. 꿋꿋하고 자신만만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걸을 때 나 혼자는 못 걸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해주 스님의 그 모습이 네. 늘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 있어서 꿋꿋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예. 우리 설도 스님도 이렇게 측근에서 함께 또 행선하시는 회주 스님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어른께서 한 걸음 하실 때마다 저는 그 전에 어른이 무릎이 좀 안 좋으시다고 들었었거든요. 네네. 실은 첫날하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제가 혹시나 많이 편찮고 불편하시면 어쩔까 싶어서 무릎을 상당히 제가 신경 써서 이렇게 뵀었거든요. 예예. 그런데 제 생각보다 어른 스님 아주 그냥 당당하고 당찬 그 걸음에 네. 저도 새삼 놀라웠고 어른 스님께서 또 저러한 마음으로 저러한 의지로 네.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저희 대중은 어른 스님의 그 힘으로 무사무탈하게 회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예. 깊게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희망과 함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첫 수경지였던 남나가르에서 카코리아까지 총 24km의 거리를 도보 순례하게 되는데요. 새벽 행선 후 아침을 맞이하는 그 풍경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순례 4일차입니다. 짹짹짹 새소리도 들리고요. 저기 아까쯤에 좀 전에 보였던 유채꽃. 아, 아주 유채꽃이에요? 예쁜데, 우리나라 같으면 한 3월, 4월 정도인데 네. 2월 달이 이미 만발. 펴 네, 만개를 저 했군요. 유채 아주 아름답죠. 그래, 이렇게만 보면은 우리나라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전혀 너무 아름다운 풍경. 저 네. 모습만 보면은.
참 평화롭습니다. 어쩌면은 스님 매일 아침 행선 중에 일출을 맞이하고 이 네. 해돋이의 모습을 맞이하는 그 기분도 또 남다르셨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봤던 이제 모습들, 저 조금 전에 화면에 소도 있고, 지금은 저희 농촌에서도 이제 소 키우고 돼지, 닭 집안에 키우는 것이 거의 없는데, 인도에는 그게 모습들이 그대로 있어서 네. 정말 어렸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내가 다시 어렸을 때 모습을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동물이 참 많더라고요. 조금 전에 원숭이도 나타나고. 네, 원숭이, 뭐 개, 저 염소. 인도 분들이 실은 저기 길이 이제 저희가 이제 부처님 녹야원에서 보드가에 가는 길이지만 네네. 실제로 외국인들이 그 길은 거의 가지 않는 그냥 인도 분들이 농사 짓고 현지인들만. 사는 곳인데 네. 그 외국인 중에서 특히 또 스님들이 저렇게 특이한 복장을 하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게요. 자기들도 신기하고 저희들도 신기하고. 그래서인지 네. 정말 다 많이들 나와서 도열하고 예. 또 이렇게 합장 인사도 해주시는 분도 합장도 하고 보이고요. 박수도 하고 하여간 자기들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 지금 3월 부처님 나오시는데요. 네, 순례 4일차 새벽 순례를 마치고 아침을 맞이한 순례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상월결산 인도 순례 소식이 인도 현지 공영방송에도 굉장히 크게 방송이 됐었다라는 걸 전해드렸었지요. 그래서인지 현지인들 순례단 굉장히 환영하러 나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동명수님, 그분들의 그 미소 또 환대가 굉장히 큰 힘이 됐죠. 예. 예, 그 참 난생 처음 느끼는 일이지만은 네네. 그 인도 사람들의 그 모습이 네. 늘 잊을 수가 없죠. 새벽에 일찍 나와서 대중들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다보는 그 눈빛은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깜깜한데도 인도 사람들이 다 나온 것처럼 수천 명이 나와서 스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은 말은 서로 주고받지는 않지만은 그 눈빛만은 사람이 행복이 여기에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더라 이 말이죠. 네. 말은 안 통하는데 분명 눈빛을 그러니까요. 통해서 마음이 서로 전달된다. 설도스님도 현지인 분들 보시면서 비슷한 생각 드셨죠? 예, 그랬고요. 처음에는 그이들도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될지 몰랐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환대를 받는 입장 속에서 저희도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처음에는 엄청 어색하고 어떻게 좀 소통을 하고 싶은데 이제 저희가 대중이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통하기에는 조금 네, 많은 무리가 있죠. 무리가 좀 있으니 이제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분들이 대체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한국의 스님들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 네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오면 처음에는 그이들도 어색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박수를 해야 쳐야 되는지, 웃어줘야 되는지 아무 뭐 그런 정보도 없었거니와 그리고 저희도 설마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환대를 해줄까라는 의문점들도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점점점 뒤로 가다 보면 이제 어색함도 풀리고 그이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이제 좀 가면 화면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인도에는 아직도 그 계급 제도, 그럼요. 카스트 제도가 예, 존재하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특이한 모습들도 스님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말 계급 차별이 있고 저희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는 거의 의무 교육처럼 돼 그렇죠. 있어서 당연히 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도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어린 애들이 많다라는 것. 그리고 불가촉 천미라는 그 계급은 일반 초등학교 다닐 수 없고 그래서 그래요? 따로 불가촉 천민을 학교를 좀 설치해서 운영할 정도로 아직도 그게 심하게 지금 있는 나라가 안타깝지만 인도라는 부처님 태어나신 그런 곳입니다. 예.
자, 누적거리 65km입니다. 순례 4일차 행선의 모습 함께 하셨고요. 이제 1일 회항을 하면서 4일차 순례를 마무리하는 모습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한국 불교 중 해주십니다. 나오시겠네. 네, 4일차 순례를 마치고 1일 회항을 하는 우리 순례단의 모습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월결사 4대 결사의 그 원만 성취를 또 발언하기도 하고요. 예, 매일매일 이렇게 같은 루틴으로 진행이 됐죠. 그렇죠. 예. 도착하면은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했던 방식으로 상황 보고를 간단히 하고 네. 또 저희가 어떻게 이제 다음 그 수경지 시설 같은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반야신경 그러니까 축원을 그러니까 반드시 또 해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도 정부든 또 지방 정부든 또 한국의 대사관이든 여러 또 저희를 격려하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시주의 은혜를 소홀히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예. 취지로 반드시 축원을 하도록 해서 늘 끝날 때는 축원과 반야신경을 함께하는 이런 사항들이 또 네.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수경지에는 가지런히 정말 일사불란하게 노란 텐트가 쫙 놓여졌습니다. 저기는 어딘가요, 스님? 초등학교 초등학교. 예, 예. 그 그림들이 아마 저기도 이제 저희가 답사 갔을 때는 잠깐 막 관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그림 같은 것도 많이 낙후돼 있고 있었는데 아마 인도 지방 정부에서 한국 이제 스님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거기도 학교도 잘 준비를 했고 또 담장이나 그림 같은 것도 아주 깔끔히 잘 준비를 다시 한번 감사의 네, 정말 말씀을 고맙습니다. 드리면서 예. 계속해서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적응돼가지고 조금 낫습니다. 이제 본격적이죠. 어차피 3년을 벼락을 와시니까 모두가 원만하게 잘 회양해가지고 우리 한국 불교가 인도 이 지역에 부처님 성지에서 어떤 씨앗을 심어가지고 큰 포교가 될 수만큼 그런 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도 상월결사와 함께 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펼치신 두 스님 어떤 분들이신가요? 저기 선지 스님하고 삼조의 네. 동화사 스님이신데 강만 스님. 강만 스님 예, 네, 같이 아유. 오셔가지고 어쨌든 저희 인도 순례는 우리만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뭐 스님들 또 제가분들 어쨌든 사부 대중 한국 네. 불교 불자분들이 누구 갈 것 없이 정말 함께 몸과 마음을 함께하고 있다 맞아요.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모습 한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보기에는 참 예쁘게 잘 전돈돼 있는데요. 그 텐트가 좀 가벼워 보이고 예. 바닥도 불편해 보이고 주무시는데 괜찮으셨어요, 스님? 예. 그렇죠. 숙면을 취하긴 조금 힘들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스님. 어떠셨어요? 아휴, 그때 다녔던 것을 생각하면은 아까도 이제 그 텐트 속에서 이렇게 네네. 잠을 자고 그랬을 때에 그 많은 대중들이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우리 스님은 역시 아무리 그 힘들고 힘들고, 예, 어려워도 예. 그 어렵고 환경도 좋지 않을 것인데 그 많은 대중들이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고 그런 모습은 제가 처음 봤어요. 예.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래도 설도 스님 좀 힘든 건 힘들잖아요. 숙면을 취하기가 예, 좀 피로가 풀려야 하는데. 예. 처음에 텐트를 딱 들어왔는데 일단 불만이 먼저 생기더라. 어떤 불만이요? 예. 우리나라에서 자비술래, 천리술래, 삼보사 천리술래 할 때는
텐트가 좀 넓었단 말이에요. 넓었죠. 이제 인도에 딱 왔는데 트렁크도 커졌어요. 트렁크 하나 들어가니까 사람이 잘 데가 없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개별 짐이. 처음에는 딱 들어가는 불만이 딱 생겼는데 방금 아까 화면을 이제 둘째 날 화면 보니까 첫째 날하고 둘째 날은 굉장히 편했던 장소예요. 그런데 저는 몰랐죠. 바로 옆 텐트가 우리 GX님 텐트였는데 늘 이렇습니까? 그랬어요. 이거는 불만을 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 장소가 늘 이렇게 비좁고 하나요? 그랬더니 여기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데 못 믿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어제가 엊그제가가 정말 극락이고 예. 행복한 곳이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은 조금 순례단 대중들께서도 조금 불편하고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죠. 분명히 조금 약간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았죠. 그 계셨을 텐데. 텐트가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좀 뭐 텐트 텐트, 뭐 대. 살이라든가 예. 대랑 이게 무너진 것들이 하루에 몇 개씩 있어서 무너졌군요. 그거를 더 예. 우리 하는 그 봉사 운영조에서 굉장히 힘들어 했고요. 예. 또 그 텐트 주인 당사자들도 하필이면 내 텐트가 네, 이런 맞아. 거냐고 이렇게 됐고 또 인도라는 어떤 낯선 환경 그리고 뭐 스님들도 어쨌든 저기가 삼보사찰이나 또 자비순례를 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가다 보니 굉장히 긴장감들 네. 또 정말 자기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나름대로 두려움과 어떤 꼭 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 어떤 뭘까 책임성 이런 게 교차되면서 힘들었고 또 음식에 대한 적응들이 좀 쉽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그렇죠. 이제 오기 시작하는 예. 이런 예. 단계라 좀 그런 것들이 약간 뒤섞이면서 날씨도 그렇고 그 인도라는 환경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이제 어느 상황이 나올지만 그냥 밤새워 인도 그 결혼을 결혼식, 축하하는 음악 예. 그리고 전기를 저희가 인도가 전기세를 굉장히 또 좀 부족한 현실이다 보니까 발전기를 돌립니다. 발전기도 돌리고 네, 정전도 그러다 보니까 나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시작합니다. 예, 순례 4일차까지 여튼 무사히 마쳤습니다. 네. 이제 5일차를 또 맞이하게 될 텐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 네. 만나볼게요. 원수 우리의 걸음은 신행 원력의 해양으로 삼아 가슴에 부처님을 모시겠나이다. 마을길, 골목길, 흙길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걸으며 전원한 생명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폭력과 전쟁을 넘어 지혜와 자비를 전하는 부처의 손길로 온 세상의 공존과 상생의 길을 열겠나이다. 지금부터 3월 결사 인도 순례 생명 존중 부다의 길을 걷다 정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2월 1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순례 5일차 새벽 예불 봉행되는 모습이었고요. 5일차 예불을 모신 장소가 스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도착할 때는 초등학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기가 보니까 두 군데 이제 수경지가 나눠졌습니다. 같은 건데 다 그 길을 건너서 한쪽은 초등학교였고요. 네. 또 한쪽은 결혼 예식장. 예식장이었군요. 예, 예. 그래서 네. 지금 아침 예불을 하는 곳은 예식장이 모습. 예. 그래서 이게 뭐 번쩍번쩍 돌아가는. 그렇죠. 중간중간 조명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의 결혼식은 야외에서인데 그냥 독특하고 화려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새벽 3시에 길을 나서서 보통 아침 7시 정도 공양을 하게 되는데요. 아침 메뉴 어떤 것들이었는지 사실 허기질 때도 많았을 것 같고요. 주로 뭘 드셨을까요? 초창기에는 견과류. 견과류. 견과류하고 이제 바나나 한 두 쪽하고 계란. 이제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네네. 계란 정도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초창기에는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허기지고 할 때도 있었지만 네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또 이렇게 소식하는 법도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사실은 허기지셨죠? 많이 허기졌죠.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게 적응은 되던가요, 금세? 적응이 안 됐죠. 적응은 안 됐어요? 적응이 처음엔 될 수가 없죠. 새벽에 걷고 아침에 거친 것들을 먹는데 속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예. 조금 뭐 힘들기는 했는데 이제 편안하니까 속도 편안하고 하니까 그나마 잘 유지돼서 초창기에는 잘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인도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스님들이 인도를 이제 뭐 성지순례 가시고 그래서 이제 적응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걸었던 것은 성지순례 가는 길은 굉장히 그래서 잘 가꾸어지고 그렇죠. 닦여진 곳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예. 갖춰졌는데 저희가 걸었던 것은 정말 시골길입니다. 편의점이니 무슨 가게니 이런 것이 돈이 있어도 뭐 먹을 것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물론 지금 이제 솔도 스님께서 말씀했듯이 아침 식사는 실은 그게 인도에서만 먹었던 식단이 아니고요. 한국에서도 아침에는 꼭 그런 식단으로 저희가 먹었던, 그래서 자비순례라든지 삼보사차 순례라든지 여기에서 이미 저기 많이 적응이 됐던 이런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도는 배고팠어요. 적응이 될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배고픈 그 많이 순례의 힘들었습니다. 길. 예,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쭉 함께 동행하면서 벌써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가 불며드는 시간,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 법 전합시다. 이번 순서는요, 바로 불자 인연 맺기 챌린지 순서입니다. 주변에 우수불자 소개도 좋고요. 나도 불법 포교 또 전법에 도전한다 라는 의미로 불자 인연을 맺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저희 BBS 불교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불자 인연 맺기 챌린지, 오늘의 불자 인연 어떤 분일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재학 중인 2학년 이선영입니다. 다 같이 뭐 부처님 오신 날에는 육법 공양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연등회 날엔 연등 행렬에 참여한다든지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이게 포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면 그냥 사람들이 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뭔가 가장 와닿고 되게 공감이 되는 말이어서 저는 그러면 어떻게 바른 사람이 되고 그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저를 되게 생각하게 하는 말이어가지고 계속 사유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가장 좋았던 그런 활동이 연등회였었는데, 연등회 그 연등 행렬에 참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랑 행진할 때 행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걸 지켜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같이 인사도 해주시고 힘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되게 엄청 따뜻하고 되게 모두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좋았던 걸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그런 행사가 앞으로도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경전은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자신만이 자신의 의지처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불교에서 핵심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결국 자기 관리로 다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근데 또 하기는 힘들잖아요. 실천하고 절제하고 이러는 게 힘든 부분인데 제가 그렇게 흩어질 때마다 이런 구절들이 저를 되게 일깨워주고 또 자기 관리를 잘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네, 불자인연 맺기 챌린지 오늘의 불자인연으로 소개된 주인공은요 바로 이선영 법우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너무 기특하고 너무 예쁘네요. 예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이 어린 학생이 내가 먼저 바르고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는 걸 결심하고 깨닫고 늘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본다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저부터도 좀 반성하게 되고요, 스님. 저도 가장- 오늘 제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네, 좀 말을 네. 잘하네요. 예, 너무 잘하죠. 이쁘고 이쁘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네. 해야 할 일이 일상생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네, 그것이 불교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둘로 보지 않고 일상생활이 불교다. 내가 그것이 주어진 정법이다. 예, 예. 그곳에서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도록 예, 예. 하는 그런 불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설도 스님 예쁜 우리 청년 불자에게 또 응원과 격려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너무 이뻐가지고 눈이 부셔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부처님 법을 알게 되고 스스로 착한 친구가 되려고 이렇게 노력한다는 이 말 한마디에 저는 너무 감동을 했고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젊은 이선영 불자님한테 네, 한 말씀만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불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동명 큰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맞습니다. 부처님의 내가 부처인데 부처님의 행위고 부처님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스스로 알지 않을까.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너무 불교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는 문화로 다가서고 그 문화가 모든 그 안에 접목되어 있는 이런 문화들이 바로 이게 내가 가질 수 있는 불교의 모습이고 부처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럼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마음 내면 그 좋은 마음이 나를 따르듯이 그런 것들이 내가 바로 부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불교 학부를 이렇게 학과를 선택했다는 것에 정말 큰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셨고요. 정말 불교 중 가장 선봉에 서야 할 또 이선영 청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정말 그 모습이 오늘 했던 그 모습이 정말 10년, 20년에는 많은 청년 불자들은 이런 선봉의 그 중심에 서는 그런 불자로 우뚝 서기를 말씀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머지않아서 우리 이선영 법우를 옆에서 함께 보는 학우들도 다 함께 그 모습에 스며들고, 그쵸? 그 다음에 불며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상월결사 인도순례 온라인 랜선 순례로 함께 다시 가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 법 전합시다. 자, 오늘 순례 여정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꼭 함께 동행해 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믿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혼자만 알기엔 아까운 나의 불교. 이제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눠드립니다. 지금은 전법 시대.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법 전합시다. 전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